그래도 한번 알아보자. 화학 반응식. 자, 첫 번째. 화살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뭐라고 부르지? 반응물이요. 반응물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은? 생성물이요. 자, 오른쪽은 생성물이라 불러요. 자, 생성물을 플러스로 연결을 하면 돼요. 자, 그게 예를 들어서 자, 수소하고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요 반응식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한다면 수소하고 질소는 반응물 암모니아가 생성물이 되지.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수소는 화학식으로는 H2, 질소는 N2, 암모니아는 NH3죠. 네. 자, 세 번째. 자, 개수를 맞춘다. 자, 요 개수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 화학에서는. 자, 네. 예를 들면 수소는 왼쪽에 2개, 질소가 2개, 오른쪽은 질소 하나, 수소는 3개네. 네. 자, 그러면 질소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오른쪽에 2배를 해주면은 수소가 6개가 되니까 여기에 3배를 하면 되겠지? 네. 자, 이렇게 맞추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상태를 표시하면 돼. 음, 자, 그래, 요 상태는 3H2 해놓고 G, N2도 G, NH3도 G. 자, 이렇게 G라고 하는 거는 기체를 의미하고 L은 액체, S는 고체를 의미해요. 네. 그 다음에 AQ라고 쓰면은 이건 수용액이다. 물에 녹였다 이런 얘기야. 네. 자, 이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완결을 하는데 우리가 개수를 맞추는 방법에는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있어. 음, 자, 미정계수법을 우리 2개의 예를 가지고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에탄올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온다. 이게 이 미정계수법에서 우선 자, 앞에 개수가 하나도 없죠. 네. 자, 요 개수를 우리가 임의대로 A, B, C, D라고 해보자.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왼쪽에 원소의 종류가 몇 종류지? 세 종류. 세 종류를 이렇게 세로로 써.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를 맞출 거예요. 자, 네. 왼쪽에 탄소의 개수는 몇 개? EA계열. 네, 2A겠죠? 요건 모두 오른쪽에 있어야 돼. 몇 개? C계열. C개. 수소는 왼쪽에 몇 개? 6A계열. 6A. 오른쪽은? ED계열. 자, 산소는 왼쪽이? A 플러스 EB계열. 그 다음에 오른쪽은? EC 플러스 D계열. 자, 이렇게 해놓고 무조건 A에다 1을 집어넣어요. 자, 1을 집어넣었더니 자, 어떻게 돼? C는 2가 되고 D는 3이 되고 그 다음에 B가 얼마가 되냐면 A에 1 넣고 C에 2 넣고 3 넣으면은 자, 어때? 3이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요 숫자를 그대로 쓰면 돼요. 자, 정수로 떨어졌잖아. 1, 3, 2, 3. 이렇게 쓰면 돼. 음, 자,
자, 그런데 만약에 미정계수로 했을 때 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자, 메탄올을 연소시켰다고 보자. 자, 똑같은 방법으로 개수를 우리가 정하면 돼요. 요거를 A, B, C, D라고 놓고, 그래서 왼쪽에 원소의 종류가 CHO 역시 세 종류. 자, 왼쪽에 탄소는 A겠지. 네. 그럼 오른쪽은 C야. 음, H는 4A. 네. 그 다음에 얘는 ED하고 같아야 돼. 그 다음 A 플러스 EB는 EC 플러스 D와 똑같죠? 네. 자, A에 1 넣어보자. 그러면 C도 1, D는 2. A에 1 넣고 C 1 넣고 D 2 넣으면 B는 2분의 3이 나와요. 자, 요런 숫자는 우리가 쓸 수 없어. 네. 곱하기 2배. 그러면은 2, 3, 2, 4 이렇게 나오죠? 네. 요렇게 하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이에요. 자,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개수를 맞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개수를 맞춘 이유가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개수비가 주는 의미 나오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해. 개수비가 주는 의미. 개수비는 무조건 몰수비 또는 입자수비 또는 분자수비 같은 말이야. 자, 얘는 항상 성립해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네. 자, 그런데 이게 부피비일 수 있어. 부피비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근데 요게 또 압력의 비일 수도 있어요. 온도, 부피가 일정할 때. 자, 그런데 절대 아닌 게 있지. 자, 절대 아닌 건 뭐야? 질량비요. 질량비는 절대 아니야. 그런데 옆에 요렇게 써놓은 게 중요해요. 자,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이 가능해. 네. 자, 요게 중요해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한다 그랬을 때, 자, 반응하는 질량비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는 이걸로 다 푸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화학 반응식으로 알 수 있는 사실들 해가지고 그 밑에 몇 개 써놓은 거 있지? 네. 네, 요거는 읽어봐도 알 수 있을 거야. 첫 번째가 반응물 생성물을 이루는 원자 수와 종류 알 수 있죠? 네. 반응물 생성물의 종류와 상태. 그 다음에 반응물 생성물의 부피비와 입자수비. 그 다음 반응물 생성물의 양적 관계예요. 질량 관계가 아니고 양적 관계. 네. 네, 이 양적 관계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자, 한 장 넘겨봐. 양적 관계에 대하여 문제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자, 양적 관계 한번 살펴보자. 자, 요걸 가지고 살펴볼 거야. 메탄올을 연소시키면은 이산화탄소 기체와 물이 나와요. 자, 요것도 G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자, 개수비가 여기 바로 보이지? 네. 개수비는 2대 3대 2대 4죠. 네. 이게 바로 몰수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몰이 산물과 반응하면 얘 2몰이 나오고 얘 4몰이 나온다 이런 뜻이지.
네. 자, 그러면 바로 분자 수비가 나오죠? 분자 네. 수비는 이 몰 수비가 바로 분자 수비가 되겠지. 네. 왜냐면 2몰이니까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실제 개수가. 그런데 뒤에 있는 6.02 곱하기 10의 23승은 몰이라는 말로 대체해버리면 되겠지. 네. 요게 분자 수비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몰 수비와 개수비, 분자 수비는 항상 이렇게 성립해. 항상. 자, 그런데 부피비를 따질 때 자, 2몰의 부피 2 곱하기 22.4 이렇게 하면 되나? 여기서는 아니요. 왜 안 되지? 그 영도시 일기압이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자, 영도시 일기압이라는 조건을 줬어. 근데 이게 그 기체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안 돼요. 그렇지, 그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냥 부피는 무시해야 돼. 그러면 얘는 기체니까 어때? 3 곱하기 22.4리터. 얘는 2 곱하기 22.4리터. 얘는 4 곱하기 22.4리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질량비는 이 식으로는 그냥은 못 구하지. 네. 뭐가 주어져야죠? 분자량. 분자량이거나 또는 원자량을 준다면 네. 네. H는 1이고 C는 10이고 O는 16이라고 하는 원자량을 주면 질량비를 계산할 수가 있어. 네. 자, 질량비 메탄올은 몇 g이 반응하니? 아, 어, 2몰의 질량 얼마일까? 이거 계산해봐도 되나요? 저거 계산하면 되지. C 12, H는 1짜리, O는 16짜리. 16 더하면 32, 거기에 2배. 64. 64g이. O2 분자량 얼마지? 32요. 그러면 3배니까 96g. 자, 96g이 반응하면 CO2 분자량 44g. 아니, 44요. 그러면 88g이 되겠지. 네. 그 다음에 물은 분자량이 18인데 4배. 72g.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자, 그러면 저거는 반응하는 질량비예요. 이게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반응하는 질량비가 저거다. 그러면 첫 번째 양적 관계에서 질량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 말 그대로예요.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묻는 문제가 질량 관계라고 불러.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32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질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질량을 주고 질량을 묻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질량 관계냐면 얘와 얘 질량 관계예요. 네. 그러면 위에서 구해줬잖아. 64일 때는 88g이 나오니까 32일 때는 얼마가 나올 거냐 이런 얘기죠. X는 44g이 발생하겠지. 이해되니? 네. 그 다음에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 자, 이 부피가 주어지면은 무조건 영도시 일기압이라든지 또는 상태가 주어져야 돼요. 네. 자, 또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CH3OH 32g을 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CO2 부피가 얼마냐? 자, 그러면 얘는 이런 관계지. 질량, 요 질량과 요거의 부피 관계가 되는 거지, 이제는. 네. 자, 그러면 그 식 그대로 반응식을 써주면 되지. 64일 때는
44.8리터가 나오니까 32g일 때는 얼마가 나오냐? X는 22.4리터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부피를 주고 부피를 묻는 이런 관계 또는 자 부피를 주고 분자수 관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자, 요 내용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몰수, 질량, 부피 관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0.5몰을 완전 연소 시 자, 필요한 산소의 질량과 자, 발생하는 CO2 부피. 자, 이런 문제가 몰수, 질량, 부피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 몰수, 질량, 부피 관계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그 식의 비례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2몰일 때 96g이 필요하고 44.8리터가 발생을 해. 근데 0.5몰일 때는 필요한 산소가 얼마고 발생하는 CO2가 얼마냐 이렇게 풀면 되죠. 그러면 X는 자 96에 4분의 1은 24g Y는 44.8리터에 4분의 1이니까 11.2리터 이렇게 해석되는 게 이게 바로 이 양적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네, 근데 어. 그 반응물 중에 액체 같은 게 있는데 그냥 써도 되나요, 이거? 그거는 액체는 몰수하고 질량하고 분자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지. 네. 근데 부피는 이걸로 안 줬잖아. 그래서 질량하고 몰수하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네. 상태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쓸 수 있지. 음. 알겠니? 네. 자, 그렇다면 자, 한 장 또 넘겨봐봐. 이제 우리가 원자량을 구하는 문제, 이게 실제로 문제에서 나와요. 자, 우리 원자량, 분자량은 선생님이 어떻게 말하라 그랬어? 원자량, 분자량 어떻게 구해? 그, 그, 1몰의 질량에서 g을 뺀 거.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라 했지. 1몰 질량에서 g을 뺀 거, 맞아요.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낼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제목이 뭐냐면 이거예요. 금속과 산의 반응으로 금속 원자량을 구하는 문제. 지금 여기에서 해주는 선생님의 세 가지 기본 예가 있거든. 그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예야.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 자, 우리 양적 관계는 모두 어디에서부터 나올까? 개수비로부터 나오지. 네. 그 개수비는 무조건 화학 반응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우리가 양적 관계를 따질 때는 무조건 화학 반응식이 주어져야 돼요. 그리고 자, 사용한 금속 질량. 그 다음에 발생한 수소 부피. 그 다음에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 부피가 얼마인지를 주어져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부터 예를 들어줄 건데 예 세 가지를 들 거예요. 자, 보자.
어떤 금속 2g을 2g이 아니라 거기 몇 g으로 표현되어 있니? 0.2g.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H2 기체가 0.1리터, 100ml죠. 발생했고, 자, 화학 반응식은 자, 상태는 뺄 거예요. 상태는 빼고 얘기해 보자. 네, 근데 어, 그 부피 단위는 무조건 리터로만 쓰는 거죠. 미리리터로 주고 있으면은 그걸 리터로 고치든지. 네. 그럼 그거는 이제 단위는 변환할 수 있어야지, 당연히.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첫 번째.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니? 어때?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필요할. 그렇지. 그게 있어야 돼. 기체에 1몰의 부피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기체 1몰이 25리터일 때 M의 원자량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러면 저 반응식을 그대로 밑으로 내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자, 이 식에서 얘 1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도 1몰이 나오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0.2g을 반응시켰더니 얘가 0.1리터가 나왔지? 네. 설명해서 봐봐. 설명이 있어요. 네. 그래, 그러면 얘를 1몰로 환산할 거야, 1몰로. 1몰은 25리터지? 네. 위에서 1몰이 25리터일 때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250 빼야 되니? 네. 네. 그러면 얘도 250 빼야지. 그렇구나. 네. 그러면 얘는 몇 g이야? 50. 50g이지? 네. 자, 그러면 이 50g은 뭐냐면, 잘 봐봐. 50g이 반응할 때 얘 1몰이 나왔으니까 1몰이 나오려면 얘도 1몰이니? 네. M 1몰의 질량이냐? 네. 자,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얼마? 50. 그렇지, 50. 이렇게 쓰는 거야. 거봐.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거잖아. 그렇죠. 네, 니의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여기 한 문제에 다 들어가 있다. 자, 똑같은 형태 문제인데 봐봐. 어떤 금속 M 0.2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 시 H2 기체가 하나는 0.1리터, 또 한 문제는 0.3리터야. 두 문제야. 발생했고 금속 M의 염화물의 화학식이 염화물이라는 것은 염소와 결합한 화학식이에요. MCl 하나는 MCl3야. 자, 기체 1몰은 25리터일 때 음.
M의 원자량은 얼마냐? 자, 이 문제를 구해야 돼. 자, 여기에서 봐봐. M의 원자량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또 있죠. 보이지, 눈에. 네. 뭐가 없니? 화학 반응식이 없어요. 그러면 화학 반응식을 세우란 얘기예요. 자, M을 HCl에 반응시켰더니 MCl이 발생했고 H2가 발생했다 이런 뜻 아니야? 네. 그러면 개수를 맞춰야 되잖아. 오른쪽에 H가 2개, 그러면 왼쪽도 2개. 그러면 Cl도 2개, M도 2개죠. 네. 이게 반응식이 세워진 거야. 그러면 자, 반응식을 잘 봐. 얘가 2몰이 반응하면 수소기체는 1몰이 나오니? 네. 자, 그러면 얘 0.2g을 반응시켰더니 0.1L가 나왔니? 네. 그러면 얘를 몇 몰로 환산할 거야? 1몰로 환산해요. 1몰로 환산해. 곱하기 250이야. 네. 그러면 25L잖아. 네. 그러면 여기도 250해야지. 네. 그러면 50g이지. 네. 자, 이 50g은 M 몇 몰의 질량? 2몰의 질량이요. 그렇지, M 2몰 질량이잖아. 네.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얼마? 25.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어. 자, 요런 문제가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학교 시험에서도 꽤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예를 풀자. 두 번째 예도 염산하고 반응시켰더니 얘가 MCl3가 나왔고 얘는 H2가 나왔어. 자, Cl이 오른쪽에 3개와 수소는 2개지. 네. 최소 공배수 6개, 6배를 해. 그러면 얘는 2배, 얘는 3배가 되죠. 네. 그리고 얘 2배. 음. 그러면 얘 봐봐. 얘 2몰이 반응하면 얘가 3몰이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얘 똑같아. 0.2g이 반응했을 때 얘가 0.3L가 나왔어요. 얘 3몰로 환산할 거야. 네. 그러면 3 곱하기 25L예요. 역시 250배. 네. 그러면 얘도 250배. 50g. 자, 50g은 M 몇 몰의 질량? 2몰의 질량. M 2몰 질량.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M의 원자량은 25. 네, 25.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니? 이해됐어, 안 됐어? 네, 근데 어,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얘기해봐. 이 M이 이온 결합을 했잖아요. 금속이랑 비금속이. 어, 근데 하나는 그 1 플러스 양이온이고 어, 하나는 3 플러스 양이온인 것 같은데 어, 원자량은 같은 거예요, 둘이? 어. 아, 지금 여기에서는 이 반응식으로는 똑같지. 음.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임의대로 만든 문제야. 계산하기 편하게. 아, 네. 이해됐어? 네. 그래서 그런 거야. 네. 자, 그 다음 또 다른 질문 없냐? 그 미정계수법은 복잡할 때만 쓰는 거죠. 뭐 이상. 미정계수법은 복잡할 때 쓰는 거지. 눈으로 맞출 수 있는 거 뭐하러 미정계수법까지 써. 네. 자, 그 다음에 19쪽 보면은 문제 하나가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거든. 네. 자,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한 세 가지 예 중에 세 번째 예가 학교에서 실제로 나온 문제야. 그 주변 학교에. 자, 그런데 실제로 나왔는데 있지. 이 문제는 부피가 거기 봐봐. V 밀리리터로 발생했다 그랬지. 네. 그래, V 밀리리터야. 여기에서는 밀리리터로 주어진 거를 리터로 고치든지 리터를 밀리리터로 고쳐서 단위를 통일해서 풀어야 되겠지. 네. 이해됐어? 네. 자, 거기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고 개수비가 A, B 구하라는 문제죠. 네. 그리고 거기 조건 봐봐. M 0.4g을 충분한 염산과 반응시켰어요. 그랬을 때 30도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5L 이렇게 주어졌잖아. 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풀어봐라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준영이가 한번 풀어봐봐. 알겠죠? 지금 말고 풀어오란 얘기야. 근데 이거 못 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못 풀면 어떻게 돼?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지. 아, 네. 야,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풀어보란 말이야. 그냥 여기에서 풀어줄까? 아니, 근데 아니, 어떻게 할까? 그냥 뭐 얘기를 해. 그냥 간편하게 선생님이 풀어줘? 그냥 제가 할 수 있을지 뭔가 의문이, 어, 해보는 게 중요해.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해봐. 네. 자, 1단원에 여기까지 수업한 걸로 과정은 마지막 몰농도, 농도라는 개념 빼고 1단원이 끝난 거예요. 지금 1단원에 농도 한 파트만 남겨놓고. 근데 선생님이 한 장 넘겨보면 두 가지 법칙을 써놨지요. 네. 자, 선생님은 질량 보존의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다. 중학교 때 그 중학교 과정의 화학 파트에서 배우는 건데, 자, 실제로 중학교 때 배운 거를 고등학생들이 응용을 못해요. 자, 선생님이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을 써놨어. 그치? 네. 질량 보존의 법칙이 뭐니? 반응물과 생성물의 총 질량이 같다. 반응 전 총 질량과 아, 네. 반응 후 총 질량이 같다. 이게 첫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썼어. 가능한 반응물 총 질량은 의미가 약간 달라요. 생성된 생성물 총 질량하고 같다. 이게 두 번째 의미야. 그렇죠. 그 다음,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있어. 자,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실제로, 자, 그냥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거죠. 반응하는 물질 간에는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맞니? 네. 자, 아까도 요거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지. 네. 자, 어디에서 나왔지? 그 질문을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반응하는 질량비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고 우리 배우는 거예요. 반응하는 질량. 화학 반응, 아니, 잠깐만. 아까 개수비에서 나왔잖아. 질량비는 아니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질량비는 아니다 이렇게 썼죠? 네. 근데 그 옆에 뭐라고 썼었어? 반응하는 질량비를 올수비로 아, 환산해서. 환산 가능하다 이렇게 썼지? 네.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맞아요. 있지? 지금 선생님이 써준 거 나중에 준영아 대답을 할 때는 선생님이 써준 대로 대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네. 왜냐면 선생님이 써준 대로 외워서 써준 대로 대답한 게 선생님이 알려준 걸 그대로 다 알고 있구나라고 판단이 가능한 거지. 자, 저기에서도 반응하는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 네. 그리고 같은 반응에서는 있지. 질량비는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요. 그래,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야. 자, 그리고 세 번째. 원래는 이 세 번째는
중학교 때 기체 반응의 법칙까지 막 설명이 되는 건데 선생님은 그냥 간단하게 일정 성분비의 법칙에다 한꺼번에 넣어놓고 설명해보자. 자, 이거야. 몰수비대로 부피비대로 질량비대로 반응한 후에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가 남는다. 자, 요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실제로 반응물이 두 종류일 때 이런 뜻이에요. 네. 근데 저기에서는 질량비대로 반응 후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는 반드시 남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선생님은 몰수비대로 부피비대로 질량비대로 반응한 후라고 얘기를 했어. 자, 요거 설명하기 전에 자, 요 화학에서 문제 푸는 스킬을 하나 습득해보자. 알겠죠? 네. 자, 이런 거야. 반응식에 AA2 기체, BB2 기체, 그 다음에 CC 기체, 이런 반응식에 ABC 있지? 네. 요 개수가 될 수 있는 거는 1대 1대 1, 1대 1대 2, 1대 2대 1, 1대 3대 2. 뭐 많이 나올 수 있거든? 네. 근데 잘 봐. 요 뒤에 C라고 하는 개수는 있지? 네. 3 이상수 안 나와. 그걸 알아야 돼. 3 이상수 안 나와. 그러면 저 C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1, 2밖에 안 돼. 조건이 어느 때냐? 꼭 기억해라. 조건이 여기에 투가 붙었니? 네. 이렇게 투가 붙은 거에서는 C의 개수는 1 또는 2밖에 안 나와요. 이거 필기 이해됐어? 이해돼 안 돼? 그냥 반응물의 그러니까 반응물의 그 분자라고 해야 되나? 화학식의 자, 반응물의 분자식에 2가 붙어 있잖아. A2, B2. 네. 저럴 경우에는 뒤쪽에 C라고 표현될 때 이 C의 개수는 1 또는 2밖에 없다고. 아, 그냥 네. 그걸 알아두는 것도 이 문제 푸는데 스킬이란 말이야. 문제 푸는 스킬. 네. 자, 그런데 준영아, 만약에 이렇게 표현된다면 자, 이렇게 표현되면 앞에 것과 다르지? 네. 이럴 때는 1대 4대 5, 1대 3대 3, 1대 1대 3 뭐 다 나올 수 있어. 네. 그러니까 저렇게 투가 붙은 거에 대한 반응 대수를 알아둘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잘 보자. 이 반응을 가지고 저 두 가지 법칙을 배워보자. H2 기체가 O2 기체하고 자, 여기 봐. 투가 붙었지? 네. 그래, 이 반응식도 이게 개수가 2야. 네. 자, 이걸 G라고 해보자, G. 자,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니? 2대 1대 2요. 2대 1대 2죠. 네. 그러면 부피비는 얼마니? 2대 1대 2요. 자, 질량비는 얼마니? 분명히 1대 8대 9요. 1대 8대 9. 자, 이 질량비는 변하지 않아야지. 네.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반응식을 줬다고 보자. 자, 상태는 빼고. 자, 질량을. 자, 여기 봐봐. 얘 1g하고 얘 10g을 줬다고 해봐. 네. 자, 이게 처음 질량이야. 반응은 얼마나 할까? 수소가 다 반응하고 산소 2g이 남지 않을까요? 그래, 얘 1g이 반응하고 얘는 얼마 반응해야 돼?
8g 반응. 그러면 물은 몇 그램 생겨야 돼? 9g. 그러면 자, 잘 봐. 반응 후에는 얘가 2g 남고 얘가 9g이 생겼지. 네. 그러면 자, 질량 보존의 법칙 첫 번째 설명을 해볼까? 첫 번째. 음, 자, 1g, 10g을 더하면 몇 그램? 11g. 자, 반응 후 2g, 9g 더하면 몇 그램? 11g.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첫 번째 의미. 음, 근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1g하고 8g 없어졌지. 네. 이게 반응한 반응물 총질량이야. 네. 그러면 무조건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생성물이 돼야 돼.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질량 보존의 법칙의 의미예요. 이해됐어요. 됐어? 이해? 네. 그러면 이제 얘 2g하고 얘 10g을 줬어. 처음에. 네. 그러면 반응을 얼마씩 할까? 잠깐만 고민해봐도 돼요. 고민해봐. 잠깐만요. 그 산소 10g이 다 반응하고 어, 수소가 8분의 10g이 반응해야 될 것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물은 0.7, 물. 잠시만요. 뭐 힘들어. 이거 무조건 더하면 되는데. 어? 마이너스 11, 11.25g. 그래, 11.25g. 질량 부족 없이. 그러면 이게 0.75g이 남고 얘가 11.25g. 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12g. 요거하고 요거 더하면 12g. 맞잖아. 네. 정확히 이해했어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반응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 자, 요거를 반응시킬 때 반응은 얼마씩 하냐? 그러면 얘 1g하고요. 얘 8g이 얘 9g을 만들어요. 이러면은 반응 후에 얘 1g, 2g, 9g이 남지. 네. 자, 반응물이 두 종류가 남았지. 네.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야. 음. 왜? 여기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몰수비, 부피비, 질량비대로 반응 후 반응물 중 많은 물질 한 종류가 남아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여기 두 종류 남겼으니까 이 물질, 이 반응은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준영이는 확실하게 이해를 한 거야. 네. 자, 그렇다면 정확하게 준영이가 이해했는지 보기 위해서 그 뒤쪽에 문제 세 문제가 있다. 그렇죠? 네. 자, 이 세 문제를 선생님이 숙제로 내면 풀 수 있을까? 이런 얘기야. 이거는 어디에서 답을 구하려고 하면은 찾는 것도 되게 힘들어. 자, 풀 수 있을까? 이런 얘기야. 근데 이게 어떤 문제예요? 지금 양적 관계. 방금 배운 그 화학 반응식으로 이용해서 그래, 화학 반응식으로 푸는 양적 관계 문제야. 이 세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어떨 것 같아? 1번만 한번 맛보기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2, 3번을. 그럴까요? 네. 자, 그래, 풀어주자. 거기에 첫 번째 문제, 반응식은 주어져 있네. 네. A 기체가 2B 기체하고 반응을 해서 자, C를 만드는 기체 반응이죠. 네. 이 반응에서 자, 읽어보자. 자, 같은 질량의 기체 A와 B를 실린더에 넣고 자,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준영아 네. 어디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이럴 때 밑줄을 그어봐. 같은 질량의 A와 B. 그거 못 찾으면 이 문제는 안 풀려. 음. 자, 같은 질량의 A와 B. 그러면 반응 전에 질량비가 1대1로 주어져 있니? 네. 1대1로 반응 전에 넣었는데 자, 반응 전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봐봐. 반응 전에는 A와 B가 들어있지. 네, 근데 반응 후 A는 완전히 소모되고 남은 B와 C의 질량비는 3대 4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반응 후 A는 다 반응했는데 남은 B와 생성된 C가 3대 4래요. 네, 그리고 나서 풀어야 돼. 그치? 음, 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맞는 거 골라라 이런 거 아니야. 맞죠? 네. 그거밖에 안 주어져 있어. 자, 그러면 자, 준영아, 이거 무슨 법칙을 적용할래? 너 같은 경우. 질량 B로 주어져 있지? 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두 가지 법칙.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거하고 또 질량 보존 법칙이요. 그 두 가지 법칙만 사용할 거야. 잘 봐. 반응 후 질량이 3대 4니까 총 몇 g이야? 7이요. 7이지 7. 네, 그러면 반응 전도 몇이어야 돼? 7이요. 그래. 그러면은 반응 전에 잘 봐. 다시 쓸 테니까. 반응 전 A는 3.5g, B도 3.5g이 있었지. 네, 그러면 반응은 얼마였니? 얘 3.5g 없어지고 얘 0.5g 없어졌지. 네, 그래야 얘 4g이 생기지. 네. 이거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부터 선생님 그랬잖아. 반응하는 질량비를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아, 그래서 반응 후에 보니까 얘가 3g 남고 얘가 4g. 그럼 반응에 딱 부합하지. 네. 반응하는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 7대 1대 8이요. 그냥 요대로 불러.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없어진 거고. 얼마? 3.5대 0.5대 4요. 3.5대 0.5대 4. 자, 선생님이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로 환산할 수 있다 그랬지. 네, 자, 환산하는 방법이야. 잘 봐. 질량비를 개수로 올려. 얘 개수 얼마야? 1이요. 1몰. 얘 1몰이라고 치는 거야. 음, 그 다음에 얘 개수 올려. 몇 몰? 2몰이요. 얘 2몰이라고 치는 거예요. 네, 얘는 1몰이요. 자 1몰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같은 1몰의 질량에서 g을 뺀 게 분자량이죠. 네, A 대 B 대 C 분자량비. 3.5 대 0.25 대 4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4배 해봐. 이게 분자량 B가 나오는 거야. 오, 이해되니? 네, 자 분자량비는 구해지고 또 이거 봐봐. 얘는 1몰이고 얘는 14몰이죠. 네, 그리고 얘는 12몰이고 얘는 1몰이죠. 네, 자 그러면 보기 보자. A와 B의 분자량비는 7대 1이다. 틀렸죠? 네, 14대 1이야. 그 네. 다음 두 번째 보기 봐. 반응 후 실린더의 B와 C의 몰수비는 몇 대 몇? 12대 1이요. 맞죠? 네, 그 다음에 반응 전과 후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밀도비는 13대 15이다. 맞나? 자, 선생님이 그래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밀도는 뭐분의 뭐죠? 부피분의 질량. P분의 질량인데 P는 뭐에 비례한다 그랬죠? 몰수에 비례하니까 분자량이 없어요. 몰수분의 1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네, 몰수 그러면 반응 전은 몇 몰이야? 15요. 15분의 1이요. 15몰이니까 15분의 1이지. 네, 반응 후는 13분의 1이요. 그러면 13대 15. 오, 자, 지금 선생님은 여기서 무슨 법칙만 사용했니? 질량 보존의 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법칙만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어요. 이해돼? 네, 이거
살짝 의미 없는 질문이긴 한데, 어, 이게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3점이나요? 3점이에요? 이거, 맞아. 이거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실제로. 자, 지금 거기에 실어놓은 문제 세 가지는 모의고사에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한, 이해됐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지금, 그래서, 자, 준영아, 네, 선생님이 지금 여기까지 수업한 게 굉장히 짧은 것 같잖아, 내용이. 네, 근데 요 내용 가지고 문제 지난 시간에 몰수부터 배운 거 가지고 다 양적 관계를 풀어내야 되거든. 1단원의 양적 관계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네. 이 끝난 거 가지고 준영이가 이제 문제를 풀어내야 돼. 음, 이해됐어? 원자량 구하는 거는 풀어줬어?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자, 어렵지? 아, 자, 선생님이 그 원자량 문제 하나 풀어줄 테니까 네, 그거 봐봐. 자, 반응식이 EM하고 AHCl하고 그 다음에 BH2 그 다음에 3MCl3 이렇게 EHCl3 이렇게 나와 있죠. 네, 2. 그리고 자 M 0.4g 반응식 자 V ml 발생한 거지. 네, 그 다음에 자 1몰은 25L죠. 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A, B가 얼마냐 이렇게 나왔지. 네, 자 요거는 요렇게 되겠지. 네, 요건 풀어지지. 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는 자 M의 원자량을 V로 표현하라 이거죠. 네. 자 그럼 잘 봐. 뭐가 어려워? 자, 얘 0. 자, 얘 2몰 반응하면 얼마가 나와 수소는? 3몰이 나오니? 네, 개수비. 그래 계수비잖아. 네, 근데 얘 0.4g을 반응시켰더니 얘 Vml가 나왔니? 네, 그러면 얘 3몰로 환산하란 말이야. 네, 3몰은 얼마야? 3 곱하기 25리터인데 요건 밀리리터, 요건 리터지. 네, 그러면 요거를 밀리리터로 고치자. 3 곱하기 25 000 밀리리터죠. 네, 자, 요거만큼 나오게 될 때 얘는 X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X는 몇 몰의 질량? 이몰의 질량. 그래, 이거는 M 2몰 질량이죠? 네, 그러면 X를 구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네? 네, 그럼 비례수가 아니야. 0.4일 때 V는 X일 때 3 곱하기 25,000. 그러면 X는 V분의 0.4 곱하기 3 곱하기 25,000. 맞네? 네, 자, 이거는 2몰의 질량이야. 그러므로 M 원자량은 약분하지 말고 그대로 쓰면 2V분의 0.4 곱하기 3 곱하기 25,000. 이거 아니야? 네. 그럼 끝났잖아. 그렇긴 하네요. 네. 어렵냐? 이제 좀 이해가 가긴. 준영아, 어려워? 네, 못 풀겠다 할 정도는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잖아. 근데 지금 못 풀었잖아, 준영이는. 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1번 문제를 다시 풀어보니까 어때? 풀려? 그 몰수비를, 그러니까 질량비까지는 구했어요.
질량비를 개수비로 올리는 게 몰수비로 환산하는 거라 그랬잖아. 까먹었다. 반응하는 질량비를 개수비로 올려버려. 그게 몰수비야. 이해돼요? 질량비를 개수비로 하면은 그게 몰수비가 된다고요? 그렇지. 왜?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네. 자, 여기 잘 봐. X2 기체와 자, 이 Y2 기체가 A를 만들지. 네. 자, A 개수가 될 수 있는 건 아까 선생님이 뭐하고 뭐밖에 없다 그랬지? 1이랑 2요. 그래, 1 또는 2밖에 안 된다 그랬지. 네. A를 2라고 해놓고 풀어볼까? 어? 네. A를 2라고 놓고 풀어볼 거예요. 자, 반응전 봐봐. X2가 11.2L지. 네. V1 반응 전이야. 반응 후 봐봐. 누가 다 없어졌니? X2요. 그래, 얘는 그러면 반응을 할 때 이거는 부피니까 부피비는 개수비지. 네. 그러면 얘는 22.4L 없어지고 얘가 22.4L 만들어지겠지. 네. 반응 후에 보면은 얘는 0.5g 남아있다. 이제 갑자기 또 0.5g으로 얘기했지. 네. 위에서는 부피로 하다가 얘가 22.4L죠. 네. 근데 총 기체 부피가 얼마래? 16.8L요. 16.8L니까 여기 안 맞지? 네. 왜 안 맞아? 그 환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A를 2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 봐. A를 2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22.4L가 나와서 안 맞는 거야.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A는 1이야, 1. 네. 자, A를 1을 놓고 풀어볼 거야. 얘 11.2L 없어지고 얘는 22.4L 없어지고 얘는 11.2L 생기겠지. 네. 자, 그러면 반응 후 얘가 0.5g이야. 얘는 11.2L야. 요거 더한 게 총기체 16.8이죠. 네. 그러면 얘는 5.6L지. 그쵸. 자, 그래. 이렇게 나오잖아. 5.6L는 몇 몰이야? 4분의 1몰이네. 거기 1몰은 22.4L라고 나왔잖아. 네. 그러면 잘 봐. Y2 4분의 1몰이 몇 g이야? 0.5g이잖아. 1.5g. 그러면 1몰은 몇 g? 2g. 2g. 그러면 Y2 분자량은 얼마? 2. 그래, Y2 분자량은 2. Y 원자량은 1. 1 나왔네. 자, 야, 선생님이 풀어주면 잘 대답하면서 왜 그걸 못 풀어? 그러면 V1은 몇 리터냐? 5.6L, 22.4, 28L네. 맞나? 네. 22.4L 없어졌고 5.6L 남았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료 봐봐. 요게 V2. 그 다음에 Y2가 11.2L 있죠? 네. 이게 처음이야, 반응 전. 자, 누가 다 없어졌니, 여기서는? Y요. 그러면 얘가 11.2L 없어지면 X2는 얼마 없어져야 돼? 5.6L요. 그렇지, 5.6L. 그럼 얘도 5.6L 생기겠지. 네. 그러면 반응 후, 자, 얘는 21g 남았대. 그리고 얘가 5.6L래. 이거 더하니까 총 기체 부피는 22.4니? 네. 자, 그러면 얘는 16.8L네. 네. 그러면 4분의 3몰이네. 네. 그러면 자, X2 4분의 3몰이 21g. 그러면 X2 1몰은 28g. 그러면 X2 분자량은 28.
28. 그러면 X 원자량은 14. 다 구해졌네. 자, 그럼 거기 보기 봐봐. A는 1이다. A 1 맞네. 네. 그리고 V2는, 자, 이거 V2 얼마야? 22.4리터. 왜? 16.8에 5.6 하면 22.4 나오잖아. 그렇죠. 그리고 A의 분자량은 얼마야? A는 이제 X2Y 포기 때문에 얘가 28, 얘가 분자량이 2. 30인데? 그래, 32. 음, 끝났잖아. 거의 46이 다 틀렸잖아. 네. 어때? 이렇게 쉬운데, 그쵸? 식을 끌어나가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끌고 나가는 게.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앞에 무슨 법칙만 쓰고 있는지 알아? 두 가지 법칙밖에 쓰지 않았잖아.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성 분배의 법칙. 네. 그래, 그거밖에 안 썼어. 자, 세 번째 문제 보자. 세 번째 문제 보면 다음 기체 A와 B의 반응에 대한 자료와 실험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네. EA 플러스 BB가 EC. 자, 반응식이 나와 있네. EA 기체가 B 기체하고 반응해서 EC를 만들었지. 네. 자, 센스 있는 애들이라면 B가 될 수 없는 숫자가 뭘까? B는 절대 될 수 없는 수. 스몰 B요? 스몰 B 개수. 잠시만요. 될 수 없는 수죠, 지금. 될 수 없는 수. B에 들어올 수 없는 수. 2이지 않을까요? 그렇지. 2는 절대 될 수 없어. 왜? 2대 2대 2로 쓰는 반응식은 없어. 네. 1대 1대 1로 쓰는 거지, 그럴 때는. 자, 네. 아마 B는 1아닐까 이런 게 아마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자. 이런 그래프가 나와 있죠. 네. 여기는 A의 질량, 여긴 C 질량이지. 네. 자, A의 질량이 4일 때 C의 질량은 5에서 멈췄죠. 네. 그치? 네. 자, 그러면 질량비를 계산할 수 있겠네. 자, A의 질량이 4g 들어갈 때 B는 1g이고 얘는 5g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 아니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비야? 질량 비요. 이게 반응하는 질량비죠? 네. 반응 질량 비. 질량비야. 반응하는 질량비. 반응하는 질량비. 그치? 네. 이거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렇죠. 이 질량비를 뭐로 환산 가능하다? 몰 수비. 자, 몰수로 환산하자. 4g은 몇 몰? 2몰. 1g은 몇 몰? 1몰. 아, 네? B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1몰이야? 아까 B1이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1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아, 네. 이 식에 의하면 B몰이잖아. 그렇죠. 얘는 몇 몰? 2몰이요. 2몰. 그쵸? 네. 자, 그리고 반응을 시키는데 어떻게 반응을 시키냐면, 자, 이런 상자 세 개가 있죠. 네. 폭이 A, B, 그 다음에 A, B, A가 있는데 A는 몇 g이 있니? 2g이 B는 2.5g. A는 Wg. 자, 콕 이래. 이게 콕 A, B가 아니라 콕 1, 2지. 네. 1, 2요. 콕 1, 2. 콕 1, 2. 자, 1을 열고 반응을 시켰어. 음, 그쵸? 네. 결과는 어떻게 됐어? 1의 결과
제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거죠, 결과를. 거기 봐봐. 실험 결과 나오잖아. B와 C 분자수비. 아, 2대 1이요. 분자수비는 무슨 비와 같지? 몰수비. 그래, 몰수비와 같네. 자, 그러면 자, 여기 봐봐. 처음에 얘 2g하고 2.5g 주어졌지? 네. 반응은 몇 그램, 몇 그램, 몇 그램이 될까? 어, 준영아, 위에 질량비 안 구했어? 에이, 그 여러 가지 지금 따져보고 있어요. 아, 그 2g, 0.5g. 0.5g. 어, C는 무조건 2.5g. 뭘 따져? 2g하고 0.5g 없어졌으면 무조건 생겨야지. 질량 보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반응 후 봐봐. 얘 2g 남고 얘 2.5g이지. 네. 자, 몰수비 몇 대 몇? 2대 1이요. 2몰. 얘 1몰이잖아. 네. 그러면 2대 1이지. 네. 2몰이 2g이야. 1g은 몇 몰? 2g이 2몰이에요. 네. 그러면 1g은 몇 몰? 1몰이요. 그래, 1몰. 그러면 B는 1 아니야. 네. B1 구해지잖아. B는 구해졌어요. B는 1이라고. 아, 알겠니? 네. 콕 2를 열고 반응을 시켜. 결과가 어떻게 됐어? 2대 5요. 누구하고 누가? A와 C요. A와 C의 몰수비지. 네. 2대 5죠? 네. 자, 그럼 잘 봐. 처음에 자 반응시킬 때 얘는 Wg이 있고 얘는 2g이 있고 얘는 2.5g이 들어있었지. 네. 근데 반응을 할 때 누가 다 없어졌어? B가 다 없어졌지. 네. 그러면 A는 얼마 없어져? 또 헤매. 아, 8g이요. 그렇지. 4대 1대 5 구해놨잖아. 저 반응하는 질량비. 그럼 얘는 무조건 얼마 생겨? 10g이요. 자, 그러면 봐봐. 반응 후. 얘 W-8, 얘는 12.5죠. 네. 몰수비가 몇 대 몇이래? 2대 5요. 얘 2몰이고 얘는 5몰 맞잖아. 네. 그러면 2몰이 4g이잖아. 네. W-8이 4야. 이게 4. 네. 그러면 W는 12요. W12 구해졌네. 자, 그래서 거기에 뭐를 구하는 거야? 2 2 곱하기 곱하기 W. 얼마? 12. 그래.